고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닭, 계란,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 킨더 초콜릿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제품들 중에는 벨기에 생산 제품이 없었어요. 다만 직구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벨기에 생산 제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산지를 확인해보고 벨기에 제품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근데 또 이게 직구하는 게 가격도 괜찮고 아이템도 좀 더 다양하고 장난감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왕창씩 직구하게 되는 아이템 중 하나긴 해요. 이런 제품들이 벨기에에서 리콜되었다는데,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제품은 킨더 초코볼 크리스피랑 킨더 조이 정도가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단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만, 국내 식약처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독일에서 현재 리콜 중인 제품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라는 제품은 회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살모넬라균도 전염성 감염병 중 하나니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감염병들 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감염병들은 이 병이 지금 생겼는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감시를 합니다. 이런 감염병들을 법정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대략 1급이 가장 심하고 문제가 많은 것들, 4급이 가장 좀 문제가 덜한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1급 감염병이죠.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인플루엔자가 과거 신종플루로 유행을 했을 당시에는 1급 감염병이었지만 현재는 그냥 겨울철에 한 번씩 유행하는 4급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은 크게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장티푸스가 아닌 장염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장티푸스는 2급 감염병이고 그냥 일반 장염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은 4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주로 접하게 되는 살모넬라 식중독, 이 얘기는 주로 일반적인 살모넬라균 장염, 즉 4급에 해당되는 감염병입니다. 일반적인 살모넬라 장염균의 잠복기는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로 좀 짧은 편이고,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염, 식중독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요. 대부분은 10일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니까 탈수만 좀 잘 막아주고 컨디션만 받쳐주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아이들한테서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매년 1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45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특히 5세 미만 아이들한테서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해요. 또한 아주 어린 영아나 아니면 나이가 정말 많은 노인들, 이렇게 면역이 좀 약한 사람들한테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살모넬라 균이 들어와서 장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몸 여기저기를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폐렴, 뇌수막염, 폐혈증 이런 다른 병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위험하죠. 마치 지금 오미크론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장티푸스성 살모넬라 감염은 주로 개발도상국, 약간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에서 주로 생기는 병이고, 선진국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장티푸스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은 아니긴 합니다. 만약 위험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맞는 기본 예방접종 스케줄에 장티푸스도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러고 있진 않잖아요. 국내에서 살모넬라 장염 환자 수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유행할 때 300명 정도 수준이니까 물론 코로나 대비로 생각하면 별로 안 되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초반에는 확진자 100명 이렇게만 있어도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던 때도 있었죠. 여름철이 되면 환자가 좀 더 늘어나네요. 작년 2021년 여름에도 성남시 김밥집, 부산 밀면집 이런 데서 살모넬라균이 좀 유행하는 바람에 환자 수가 막 생겼던 적이 있었죠. 사람은 당연히 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 외에도 가금류,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에도 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마뱀, 이구아나, 개구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접하겠어요. 사실 대부분 오염이 된 고기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닭, 계란,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새는 의학 논문보다는 수의학 논문에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기분입니다. 물론 사람 손을 통해서나 아니면 균이 묻어있는 오염된 식재료들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 익혀 먹고 그러면 예방이 됩니다. 닭이나 달걀이 문제지만 치킨은 고온으로 튀겼으니까 괜찮아요. 치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치킨도 실온에 여름철에 오래 방치돼 있다 보면 상할 수는 있어요. 달걀은 껍질에 균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리하다가 달걀 만졌으면 손을 꼭 씻으세요. 그리고 오염된 물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는데 끓여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날도 더운데 물 끓여서 먹는 건 좀 에바인 것 같고 외국 여행 갔을 때만 조심하셔도 됩니다. 동남아, 인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를 여행하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죠. 물론 가시기 전에 예방접종 하시고 가는 것도 권장합니다. 일반적인 살모넬라 식중독, 장염은 따로 격리가 필요하진 않아요. 보통 대변 안에 균이 존재하는데 대변 보고 나와서 손 깨끗이 씻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장염 걸려서 막 설사하고 토하고 있는데 이 뒤처리를 혼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남한테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가 좋아질 때까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또 얘기가 달라요. 얘는 2급이잖아요. 그래서 장티푸스는 증상이 다 소실이 되고 항생제 치료가 완료되고 48시간 후에 24시간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 균 배양 검사를 했는데 이게 모두 음성이면 그때 가서야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좀 까다롭죠? 2급과 4급이 이렇게나 달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